자, 셋째 시간 시작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 8번 문제부터 볼게요. 44페이지에 8번 문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런 무효는 과실로 인해서 허위 표시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왜냐하면 통정 무효는 상대적 무효거든요.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 갑과 을 사이에서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다. 자, 그러면 통정을 하시면 무효입니다. 무효. 예컨대 가장 매매를 했고 가장 양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을 때 가장 양수인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예요. 무효다. 근데 여기서 을이 이거를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 병한테 넘기고 이전 등기를 경료시켰을 때, 이때 병이 만약에 선의의 제3자라면은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요게 이제 유효 확정되잖아요. 유효 확정.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 상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야, 이 양반 나 유효인데? 이러니까 무효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면 족하죠. 무과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과실은 있거든요. 제3자가 과실은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 자체가 지금 선이라는 거죠. 보호받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103조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회 아니죠. 2번 정답. 자, 3번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제3자가 유효면 여기서 소유권 취득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갑뿐만 아니라 을뿐만 아니라 다른 자도 병한테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효 확정됐으니까. 4번.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한 제3자 A가 악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이라면은 통정의 무효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일단 제3자가 악이잖아요. 첫째 줄. 그럼 제3자 A가 악이면 A한테 경료된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그 A로부터 B가 전득했죠? 근데 B는 선이라고요. A도 제3자, B도 제3자인데 A는 악이라서 무효지만 B는 몰랐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효력이 뭐가 되겠어요? 유효겠죠. B한테 넘어간 건 유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로서 B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거죠. 맞는 지문 5번. 당사자가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매매인 것처럼 통정을 했다. 이게 바로 은닉행위죠. 은닉. 증여하고 매매 중에서 지금 뭐가 은닉에 해당돼요? 증여가 은닉이죠. 증여는 유효할 수 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10번 보죠. A는 B하고 짜고 자신의 부동산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부동산 현재 누구 거라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지금 통정했습니다. 통정. 가장매매 했겠죠. 이렇게 해서 B에게 허위로 매도했고 이전 등기도 경료시켰다고요. 근데 그 후에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C한테 넘어갔다고요. 그럼 C가 선의인지 악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선의. 따라서 부동산 누구 거? C 거. C. 제3자 겁니다. 제3자 거. 잘못된 거 1번. 우리민법상 등기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유지할 수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C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1번 정답이죠. 1번 정답. 자, 2번이요. 제3자 선의는 추정. 그쵸, 추정되죠.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아니, 이거를 무효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악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3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죠.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야, 너 알고 있었잖아 라는 걸 뭐 해야 돼요? 입증. A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무효가 되겠죠. 무효. 악의를 입증하면 무효가 되겠죠.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한테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A와 B 사이 법률관계 외관이 허위 표시임을 C가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 C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과실은 필요가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 그렇죠? C는 보호된다. 4번 C에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라고 하면 이 C가 B하고 거래를 했던 그때 그 시점. 그 시점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C가 선인데 그로부터 D가 전득한 D가 악이다.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C한테 넘어갔을 때 C가 선이어서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C로부터 전득했다고요? D가. 그럼 얘는 선이만 유효, 선악 불문. 얘는 선악 불문이잖아요. 얘가 설령 악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엄폐물.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죠.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 부동산 매매 형식 빌려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째 줄에서 통모라는 단어가 나왔고 매매라는 형식을 빌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 가장매매를 한 겁니다. 그럼 가장매매 무효, 을 명의 경료된 등기 무효. 근데 을이 그 사정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병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병 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누가 소유자죠? 네? 누가 소유자? 예. 그쵸?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가장매매 통정을 하였고, 네, 을한테 경료된 등기. 이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통정을 하셨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근데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저당권 설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병이 제3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가 경료됐고 병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병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죠.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 누구죠? 얘죠. 얘가 소유자예요. 그럼 저당권도 유효, 무효? 저당권도 유효잖아요. 그럼 갑은 소유자니까 야, 부동산 돌려줘. 야, 부동산 가지고 와, 지금. 에? 토지입니까, 지금? 에? 부동산이라고 돼 있네, 그죠? 자, 부동산 가져와. 야, 부동산 가지고 와.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말소되고 돌아옵니까? 요거 그대로 돌아갑니까?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대로. 그죠? 이게 유효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돌려받으시겠네요. 1번 지문. 갑과 을의 매매는 무효다. 예, 통정이니까요. 자, 이번에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판 건 아니니까. 만약에 병한테 갖다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갑은 부동산 달라고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갖다 판 건 아니고 저당권만 설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죠. 3번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를 모른다. 병은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죠. 제3자 선이면 족하니까. 과실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한테 손해가 생겼습니다. 자, 결국 병의 저당권이 유효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경매 때려버리는 거죠, 경매. 야, 경매 돼버렸네? 그럼 경락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가 유효다, 무효다, 경매가? 경매가 유효죠, 경매가. 아니, 왜 경매가 유효해요? 저당권이 유효여서. 저당권이 유효여서 경매가 무효라고요, 경매가. 그럼 경락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락을 예를 들어서 뭐 정의, 경락을 받았다. 그럼 경락이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취득해버리죠. 이로 인해서 갑한테는 뭐가 생겼죠? 손해가 생긴 거예요.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었잖아요. 근데 을이 저당권 설정함으로 인해서 경매가 됨으로 인해서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버렸고 갑은 소유권 상실했고 갑한테 손해가 생긴 거죠. 불법입니다. 을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본 겁니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소유권이 경락에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라고. 부동산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팔아먹었죠. 정한테 넘어갔잖아요. 부동산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갑은 부동산은 돌려달라고 못하지만 뭐 달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돈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로 반환 청구. 요거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다음 13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을하고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한 거죠. 그럼 첫째 줄의 증여가 바로 뭐예요? 은닉입니다. 자, 증여가 은닉입니다. 근데 둘째 줄에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죠? 가장매매. 가장매매 무효, 증여는 유효죠. 1번 매매는 유효다. 틀렸죠? 무효입니다. 2번 증여는 유효죠. 틀렸고. 자, 3번 갑은 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하죠. 왜냐하면 증여가 유효가 되면 을한테 경료된 등기가 효력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은닉이죠? 네. 갑하고 을 사이에서요. 가장매매를 하였고 가장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자, 근데 문제는 증여할 의사가 있거든요. 증여는 숨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은닉이라고 하고, 은닉. 은닉은 요건을 갖추면 유효죠, 유효. 자, 그럼 이를 통해서 결국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면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증여가 유효기 때문에 실체 권리관계 부합이잖아요.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죠. 이 등기가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는 말? 을이라는 말, 소유자가. 그럼 여기서 을이 병한테 갖다 팔면, 병한테 갖다 팔고 넘기면 병은 선의만 보호된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악 불문이죠. 앞사람 을이 유효 확정됐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닉입니다. 은닉.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못합니다. 을이 소유자 됐거든요. 4번 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을 때 갑은 병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할 수 없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병이 알든 모르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갑은 병상대로 말소 청구 못합니다.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뒤로요. 자, 14번도 보죠. 14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증여가 은닉입니다. 을 명의로 등기 마쳤다. 그 후 을은 토지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죠. 요 제가 그려놨잖아요. 요 그대로 그려놨잖아요. 그죠? 자, 병에게 등기가 경료되면 선악 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유효. 병이 소유자예요. 틀린 겁니다. 다음 중. 기억. 갑과 을의 매매 무효. 그쵸. 통정. 니은 갑과 을의 증여는 무효. 아니요. 증여는 유효. 은닉. 틀렸고 디귿. 갑은 악의인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병이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디귿 틀렸죠.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 계약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병은 과실이 있든 없든 선의하게 다 따질 필요가 없죠? 틀린 거죠. 리을도요.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16번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 보겠습니다. 기억.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했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통정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통정의 외관이 뭐죠? 채권이죠. 통정에 의한 채권이니까 진짜 채권, 가짜 채권. 가짜 채권이에요. 이거를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를 맺었습니까? 이해관계 맺은 거예요. 맺은 거죠. 가압류 맺은 거죠. 이해관계. 자, 니은이요. 통정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은 자. 그러면 진짜 전세가 아니라 가짜 전세라는 거잖아요. 그 가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들어갔으니까 이해관계 역시 맺은 거죠. 디귿. 본인. 본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본인은 당사자예요. 리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죠. 이런 제3자를 무슨 제3자라 그랬어요? 네, 수익자. 돈 받는 제3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죠? 미음.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일 뿐 가압류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처분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자, 비읍. 가장 양수인의 상속인. 상속인은 당사자 지위에 서 있는 자죠. 자, 그리고 시옷에 나오는 파산관제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파산관제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제3자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같은 경우는 기역하고 니은하고 시읒.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차고 보죠. 차고. 자, 50페이지에 17번서부터 차고 나오죠. 차고. 차고에서는 차고하면 일단 유효지만 이 차고가 취소 사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요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 첫 번째 요건 뭐라고요? 중요 부분. 중요 부분의 차고일 것. 자, 두 번째 요건. 중대한 과실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은 땡 없을 것. 이 두 가지가 요건이죠. 네.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요? 표의자. 혹은 차고자. 혹은 차고자가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입증. 자,
자, 그러면 순서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먼저 18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표시상의 착오는요. 표시상의 착오는 제3자의 기망이 있더라도 표시상 착오는 이건 서명날인의 착오를 말하는 거예요. 서명날인.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3자의 기망이 있더라도 이거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서명날인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지 말라 그래요. 판례 입장. 왜냐하면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제3자 기망을 통해서. 근데 서명날인한 거는 표시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야, 이거 사기로 해결 못해. 야, 이거는 뭘로 해결해라? 착오로 해결해, 착오. 착오로 취소하시라고. 사기로 취소하지 말고 착오로 취소하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마사메가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판단할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자, 3번입니다. 표의자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걸 이용해 먹었어요. 그럼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원래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지문에서는 상대방이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나쁜 놈? 상대방 나쁜 놈. 그럼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다. 4번이야. 당사자 합의로 착오로 인한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 맞습니다. 109조는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배제 특약 유효다. 자, 5번입니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할 때 그 동기를 표시해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되면 족하고 당사자 합의까지는 그쵸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동기가 뭐가 되면 되죠?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되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요. 동기가 표시 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뭐 했거나 상대방이 유발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시켰을 때 이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근데 판례 입장을 보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할 때 동기가 야야 표시되면 족하지. 표시되면 족한 거지. 이에 관해서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가 되면 족하다. 자,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9번으로 가죠. 판례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기억. 토지 현황과 경계. 전형적인 중요 부분이죠. 니은 면적의 근소한 부족. 현저한 부족이 아니라 근소한 거잖아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닌 거죠. 자, 디귿입니다. 시가랑 관련된 거.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도 아닙니다. 리을에 특별한 사정 없이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했다. 물건이 딴 사람 거든 매도인의 것이든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거든요. 이거 중요 부분 아니죠. 자, 미음에 착오에 의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다라고 돼 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게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게 없으면. 자, 비읍에 부동산 양도가 있을 때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법률의 착오. 이런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돼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기역하고 비읍,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보죠. 자, 뒤로 와서 22번 문제. 2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1번. 표의자는 자기의 의사표시에 중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중과실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니까. 표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고. 2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게 표시 행위를 했다. 착오에 해당한다. 맞나요? 틀렸습니까? 왜 틀렸죠? 예. 대리 행위가 있을 때, 자,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리고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뭔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뭔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때 만약에 야야 착오다 착오. 대리 행위에서 착오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얘가 의사결정하니까요. 결국 현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건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착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 건지는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착오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불일치를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의 의사표시가 불일치, 을의 의사표시가 불일치. 누구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죠? 얘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의사도 그렇고 표시도 그렇고 전부 다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을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현재 지문을 보면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게 표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리인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착오가 되려면 대리인의 생각과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은 갑과 을의 생각이 불일치한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불법을 이유로 손배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는 건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가 생겼다고 해도 손배 청구할 수 없죠.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를 했죠.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죠. 4번 정답이네요. 자, 5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 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Y 토지로 표시했다. 이거 지금 무슨 해석해야 돼요? 이러면 예?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지금 당사자가 모두 X 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의 목적물을 Y로 표시했다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뭘로 확정돼 있었다는 거죠. X 토지로 매매 목적물이 확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토지 계약 성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표시는 Y 토지로 됐다는 거죠. 그럼 5번 지문은 자연적 해석이에요. 5번은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럼 자연적 해석이니까 여기서는 뭐 차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취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차고 취소 안 되죠. 차고 취소가 되는 경우는 규범적 해석일 때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땡.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이요.
틀린 겁니다. 1번 중과실이란 표의자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당의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거. 그렇죠? 이게 중대한 과실이죠. 2번 중과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다. 맞나요? 중과실 입증 책임 상대방 맞습니까? 예,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다. 예, 맞습니다. 자, 3번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매수할 토지에 공장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를 않으셨네요. 중과실 있음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나요? 매수를 하는 사람이 공장 설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중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취소 못합니다. 자, 4번입니다.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했다. 매수자는 목적물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공적 장부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자료 확인 안 하신 거, 예, 역시 중과실이 있는 거죠. 취소 못합니다. 5번. 차고자의 중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또 나왔죠? 상대방이 이렇게 알고 이용을 해먹으면은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5번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뒤로 가서 조금 어려운 문제 보죠. 어려운 문제. 자, 55페이지에 26번 문제. 26번 피세요. 일단 4줄 넘어가면 읽기 싫어지죠. 그죠? 자, 갑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일단 누가 매도인이에요? 을이 매도인이죠. 그죠? 갑은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줬어요. 근데 법령상 제한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매수인이 뭔가를 기대했지만, 뭔가를 의도했지만 매도인의 혹은 매수인의, 그러니까 표의자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은 걸 동기의 착오라 그래요. 동기의 착오. 동기착오입니다. 한편 갑, 을 간의 계약서가 주택건설 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규모 형태 주택을 건설할지, 어떤 규모 형태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을은 갑의 구체적 건축 계획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 1번입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는 유효하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서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은 현재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갑의 동기죠, 동기. 고층 아파트 지어야지. 근데 둘째 줄에 나와 있듯이 고층 아파트 지을 수가 없는 토지라고요. 이게 무슨 착오라고요? 동기의 착오라고요.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에요. 갑의 인식은, 갑의 생각은 고층 아파트 지어야지. 고층 아파트. 네? 갑의 동기가, 자, 갑의 동기가 고층 아파트 지어야지. 근데 갑의 의도대로, 갑의 기대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동기의 착오라 그랬습니다.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라는 건 현재 갑이 매수하려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는 일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 못하죠.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동기가 표시가 되든가 상대방이 유발시키던가. 요거를 갖췄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1번 정답인 거죠. 2번 갑과 을의 매매는 원시적 불능? 아니요. 불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3번입니다. 갑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못합니다. 이거는 동기의 착오일 뿐 표시상 착오는 아니거든요. 4번 사기 아니죠. 기망 없었어요. 5번
갑이 중도금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 지급했다는 건 이행착수거든요. 계약금 가지고 해제 못합니다. 자, 27번으로 내려가요. 갑이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매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89만 원으로 기재했죠. 특별한 별도 사정 없이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다. 자, 그럼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 해석이에요. 얼마의 계약 성립? 98만 원, 89만 원. 89만 원이에요. 89만 원으로 기재했고 별다른 사정 없이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이니까 89만 원에 승낙했다 이 말이잖아요. 89만 계약 성립입니다. 규범적 해석. 그럼 이런 경우는 차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고 취소할 수 있죠. 예. 자연적 해석에서는 차고 취소 안 되지만 규범적 해석에서는 차고 취소가 됩니다. 기업 매매 계약은 89만 원의 성립, 갑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자, 니은입니다. 매매 계약은 98만 원의 성립, 땡 그건 아니죠. 자, 만약 갑의 징의대로 98만 원의 계약 체결, 을이 동의했는데 가격이 2배로 폭등했다면 갑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의 생각대로 98만 원의 계약 체결이 된 거라면 지금 요 디귿 같은 경우는 무슨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얼 디귿에서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에 동의했기 때문에 갑은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기읍, 리얼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56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입니다. 자, 착오를 했을 때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의사표시 파트에 나오는 취소들은 전부 다 상대적 취소들입니다. 착오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강박도 그렇고 이거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취소가 절대적이라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이때 이 취소가. 상대적 취소다. 즉,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 대항을 못하는 취소. 대항할 수 있는 취소, 대항 못하는 취소. 못하는 거죠, 그죠? 못하는 거죠. 제3자한테 야, 취소권 행사했으니까 너 저기 저 돌려줘. 이런 거 못한다고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아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제3자 사기 강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A가 제3자인데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계약이 있었는데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법률 관계가 있었고 갑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을한테 팔고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제3자 A의 사기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갑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을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하면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뭐가 돼버린다? 무효. 따라서 이때는 갑이 을한테 이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무효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자기한테 등기가 돼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미 제3자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제3자한테. 근데 얘가 선의의 제3자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미 넘어가 버린 후라고 한다면은 갑이 취소권 행사해서 이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들었더라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한테까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할 수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럼 대항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이나 대항이나 그 말입니다. 주장 못한다, 대항 못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방금 누가 갑이라 그랬어요? 손 드세요. 갑이라는 사람 손 드세요. 갑이라고 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제3자한테 넘어가고 이게 유효죠, 유효. 농담에 일어나지 마세요. 자,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게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얘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못한다 해서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까지는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라는 거죠. 상대적 취소. 자, 문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